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광주 시민들의 분노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질서 있는 퇴진보다 후퇴 없는 민주주의가 소중하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집회에 나선 시민들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앞으로 탄핵이 가결될 때까지 집회에 나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동훈 대표, 한덕수 총리의 공동 담화문에 대해서도 싸늘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시상식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시상식이 진행되는 내일 저녁 8시부터 광주시청에서는 시민들과 함께하는 축하 행사가 열립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우승을 이끈 김도영 선수를 인터뷰온에서 만났습니다. 김도영 선수는 내년에는 부상 없이 올해 달성 못한 40홈런 40도루를 이뤄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5.18 민주광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무산됐다는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성난 목소리를 뿜어냈습니다. 사태를 수습하겠다며 어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내놓은 공동 담화를 듣고서는 더욱 분노하고 있습니다. 질서 있는 퇴진보다 후퇴 없는 민주주의가 더 소중하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을 배경으로 한 소년이 온다 소설책도 들고 스스로 거리에 나온 시민들. 고개를 푹 숙이고 눈물만 닦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퇴장에 분노했습니다. 지역구에 가서 그렇게 사정사정해서 투표를 이렇게 독려하더니 자기들은 정작 투표해야 할 때 비겁하게 투표하지도 않고 앞으로는 표를 구걸할 가치도 없고 마음에서 불이 일었습니다. 천불이 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딸과 함께 나오게 됐습니다. 국민들을 우롱하는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화가 나서 광주는 절대 지지 않는다! 광주는 절대 지지 않는다! 광주 시민들은 오늘 다시 거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하루 시행할 계획이었던 걸기대회는 표결 무산 소식과 한 대표, 한 총리 담화 소식에 분노한 시민들이 모여 다시 열리게 됐습니다. 제2의 6.29 선언도 아니고 본인들이 권력을 뻔뻔하게 더 유지하겠다라는 것밖에 안 보인다. 말 그대로 그냥 시간 끌기이고요. 그다음에 지연시키기. 특히 광주 시민은 뉴스 보면서 정치인들의 그 한마디 한마디에 무엇이 진심이고 무엇이 본질인지를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광장이 더 뜨거워지는 거 아닐까. 광주 시민들은 질서 있는 퇴진보다 후퇴 없는 민주주의가 더 소중하다며 앞으로 계속될 탄핵 촉구 집회에 더 나서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지난 주말과 휴일 5.18 민주광장은 탄핵을 촉구하는 시민들로 가득했습니다. 비상계엄령 사태로 무너진 민주주의의 회복을 외치고 있는 광주 시민들의 목소리 함께 들어보시죠. 빨리 탄핵을 하고 탄핵 소추안을 빨리 헌법재판소에 넘겨서 가결을 진행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광주에서 태어났거든요. 근데 겪지는 못했지만 비상계엄령 그때 5.18 때 그 상황이 다시 일어나서 안 될 상황이어서 저는 시간 나는 대로 1인 시위를 하고 집회에 꾸준히 참석할 예정입니다. 사실 저는 믿었거든요. 이렇게 국회의원들은 믿었었어요. 우리 시민들이 투표해준 사람인데 너무나 많이 사실 충격받았거든요. 현행범으로 인식이 되는 대통령을 놔두고 권한 대행 체제를 어떻게 이어간다는 건지 국민으로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가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이 자리에 같이 나오게 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우리 시민들의 대변인 아닙니까? 그분들이 남겨서 결정을 해야지 둘이 오물딱 권력을 그렇게 반드시 나타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이거 응원을 불고 응원 많이 하잖아요. 구체적인 방안 얘기한 것도 없고 해가지고 사실 믿음직스럽지는 않아요. 아무도 지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가 해내면 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지금 듣는 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중에 기쁜 일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끝까지 저는 앞으로 나갈 겁니다.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월요일 출근길 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곡성의 기온은 영하 4도 안팎까지 낮아져 있고요. 전남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도 영하권 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온이 낮아진 데다 어제 눈비가 내린 지역도 있어서 출근길 도로에 살얼음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날은 춥겠지만 하늘은 맑게 드러나 있습니다. 종일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도 내내 좋음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광주에 오늘 아침 기온 1도 안팎의 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와 비슷한 수준인데요. 한낮 기온은 8도 안팎으로 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전국에서 탄핵안 무산에 분노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전국 곳곳의 민심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대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으로 무산되면서 이들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대전문화방송 윤소영 기자입니다. 분노한 시민들의 외침이 대전역 광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불법 계엄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탄핵안 표결 절차가 무산된 상황을 납득할 수 없는 충청권 시민 천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권력 유지에만 혈안인 정치권의 환멸을 느낀 고등학생들도 주말을 반납한 채 광장에 섰습니다. 국민들의 안전과 소중한 삶을 생각하지 않고 계엄을 선포한 윤석열을 탄핵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탄핵 트라우마를 운운하며 계엄으로 일상이 망가진 국민들의 진짜 트라우마를 외면하는 국민의힘을 한 목소리로 규탄했습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자신 작은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5,200만의 국민에게 총뿌리를 겨누는 국민의 적입니다.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여당 대표의 일방적인 국정 주도 선언에 대해 충청권 대학생들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국민의 뜻에 동참하라고 여당을 압박했습니다. 사과할 마음이 없구나라는 걸 느꼈고 계엄령에 대한 심각성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학생들도 많이 분노했고 광장의 시민들은 대통령이 물러나고 책임자가 처벌받기 전까지 촛불은 꺼지지 않을 것이라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직무가 정지되는 그날까지 또한 국힘당이 해체되는 그날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민주주의를 되살리려는 시민들의 절규에 등을 돌려버린 여당과 정부. 오늘도 국민의힘 해체와 정권 퇴진 촉구 집회가 지역 곳곳에서 예정된 가운데 칼바람에 맞서며 민주주의를 외치는 시민들의 함성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윤소영입니다. 지난 3일 밤 비상계엄 당시 경찰이 국회 출입을 전면 통제하면서 계엄군은 아무런 제재 없이 들여보내는 영상이 확보됐습니다. 시민들은 국회로 들어가는 계엄군을 맨몸으로 막아서면서 본회의가 열릴 때까지 버텼는데요. 충북의 현직 경찰관이 경찰청장과 수뇌부를 내란죄 공범으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MBC 충북 김은초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 담벼락에 가로막힌 시민들 사이로 무장한 계엄군이 담을 넘어 국회로 진입합니다. 넘어가. 국회의원과 시민들을 막아서던 경찰 국회 경비대는 한 발 물러서서 아무런 제재 없이 계엄군을 통과시킵니다. 왜 안 막냐고요? 아니 아저씨 왜 안 막아요? 왜 시민들만 막아요? 담을 넘은 계엄군은 비상계엄 해제 요구 표결이 열리는 국회 본회의장으로 이동합니다. 아니 국회의원은 못 들어가게 하는데 왜 국민의원을 들어가게 해요? 국회 경비대는 서울경찰청 소속으로 국회 사무처 지시에 따라 외곽 방호를 맞는데 정작 국회의원과 직원 출입은 막고 계엄군은 들여보낸 겁니다. 국회의원들이나 우리 소속 직원들을 지켜내는 게 본인들의 그 임무일 텐데 되려 국회 본회의에 지금 참석하려고 들어가는 의원들과 직원들 자체를 통제한다는 게 너무 기가 막힌 일인 거죠. 국회로 들어간 계엄군이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시민들과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계속 증언이 되면서 그 몸싸움이 굉장히 격해졌습니다. 사실 본회의가 열릴 때까지는 버텨야 된다라고 저희가 목표는 딱 그 시간까지는 벌어야 된다. 경찰의 국회 봉쇄에 대해 현직 경찰관이 경찰청장을 내란죄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고발 대상자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 4명으로
경찰력을 동원해 불법 계엄령을 집행했다는 겁니다. 과연 이 경력 동원이 됐을 때 부당한 지시인지 합법한 지시인지에 대해서는 경찰청 지휘부에서부터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판단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을 국회 현안 질의에 출석한 조지호 경찰청장은 계엄사령관에게 전화를 받고 국회 통제를 지시했다며 명령에 따랐을 뿐 내란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를 통제하라고 하는 요청은 당연히 국회를 출입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통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계엄사령관이 국회의원을 포함해서 명시해서 통제하라고 했습니까? 그 워딩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8명을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하고 출국 금지 조처도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김초입니다. 울산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재추진하라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칼바람이 부는 겨울 날씨에도 수백 명이 거리로 나와 대통령 퇴진과 탄핵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지역 국회의원들을 규탄했습니다. 울산문화방송 최지호 기자입니다. 즉각 구속! 즉각 체포! 즉각 구속! 즉각 체포! 도심 광장을 가득 메운 시민들이 대통령 퇴진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안이 부결된 이후 전국적으로 거리 집회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울산에서도 수백여 명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뉴스를 보고 진짜 너무 화가 치밀어 올라서 거리로 안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시민들은 탄핵안 찬반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의힘 소속 지역 의원들에게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투표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참여를 안 한다는 건 사실 국회의원이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반대를 하든 찬성하든 무조건 표결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울산에서는 6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3명이 대통령 탄핵안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진보당 윤종호 의원은 찬성표를,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은 당론을 어기고 투표장에 나왔지만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김기현, 박성민, 서범수 의원은 당론에 따르며 투표장에 발걸음하지 않았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자신의 SNS 채널을 통해 대통령의 잘못된 오판으로 국민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며 빠른 시일 내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민생을 챙기는 일에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상계엄 선언과 해제가 선언된 지난 5일부터 나흘 연속 이어진 거리 집회는 앞으로도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될 때까지 계속해서 열릴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진보 야권과 노동계, 시민사회단체 등은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을 향한 집중 공세를 이어가며 진짜 국민의 뜻을 알려나간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최지호입니다.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 전국 확대 대상지였던 제주도민들 역시 불안감 속에 이번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야당은 탄핵 재추진을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은 탄핵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제주문화방송 조인호 기자입니다. 윤석열은 퇴진하라! 윤석열은 퇴진하라! 국회의 탄핵 소추안 표결 시간에 맞춰 제주시청 앞에 모인 시민들. 강한 비바람 속에도 주최 측 추산 3천여 명, 경찰 추산 2,500여 명이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민주주의를 가질 자격이 없습니다. 이 나이 먹은 사람들 와서 외치는데 젊은 사람들 텔레비에서 보고 안방에만 있지 말아주세요. 국회 상황을 뉴스 특보로 지켜보던 시민들은 탄핵안 표결이 무산됐다는 소식을 듣고 정치인들이 무책임하다며 비판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정신을 차리시길 바랍니다. 당신들의 권력은 시민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국민의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차기 선거에 대한 표 계산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시민들은 탄핵 무산 이후에도 시시각각 변하는 속보를 텔레비전으로 지켜봤습니다. 뚜렷한 수습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정치권을 비판하면서 답답함과 불안감을 호소했습니다. 한마디로 뭐 답답하죠. 여야 서로 다 주장하는 바가 틀리니까 이게 우리 국민으로서의 지금 정치인들을 전부 다 타락해야 될 입장입니다. 잠도 못 자고
진짜 세상이 어떻게 될 건가 겁납니다. 겁나. 뭐 여당 야당 싸움들만 하면서 정치를 어떻게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무서워서 지금 살 수가 없네요.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내란죄에 동조한 이들이 국민을 배신했다며 국회는 최대한 빨리 탄핵을 재추진하라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헌정사의 치욕이라며 국민의힘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보 정당들은 국민의힘이 내란 옹호 위헌정당이라며 윤석열 정권과 함께 몰락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제주지역 당협위원장들은 헌정 중단과 국가적 혼란을 가져올 대통령 탄핵만은 막아달라는 성명 발표에 참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2차 탄핵이 예고된 가운데 제주 지역 시민단체들은 날마다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은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뒤이은 탄핵 사태는 전국의 일상 곳곳에 작은 균열을 내고 있습니다. 연말인데도 시민들은 단체 모임을 줄줄이 취소하고 외국인들의 방문도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애꿎은 시민들이 경제적 피해를 떠안게 됐습니다. 전주문화방송 이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의 한 외식업체. 연말인 이맘때쯤이면 송년회 등 단체 모임 예약으로 북적여야 하는데 어쩐지 한산한 모습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예약 취소가 잇따른 탓입니다. 당장 오늘 저녁에도 지금 더 큰 단체권이 취소를 했고요. 그다음에 내일 모레 있는 단체권도 지금 문의해서 무기한 연기했고요. 자영업자들은 안 그래도 어려운 실정인데 연말 특수까지 노리지 못하게 됐다며 울상을 짓습니다. 취소를 다 어제 계엄령이 선포했는데 손님들이 누가 온다고 그래서 모임도 못 하지. 소상공인 살린다더니 이거 뭐예요? 소상공인 더 죽이는 거요. 갑작스럽게 비상계엄이 선포되면서 송년회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린 사람들도 마음이 불편하긴 마찬가지입니다. 80여 명이 모이는 송년회를 결국 취소하기로 한 시민은 쓸 수 없게 된 현수막을 보며 한숨만 내쉽니다. 굉장히 많은 인원이 모이고 또 몇 달 전부터 준비하던 행사라서 지금 굉장히 좀 당황스럽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모두 연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전주 한옥마을 숙박업계도 불안한 마음을 감추기 어렵습니다. 세계 각국이 한국을 여행 위험 국가로 지정하면서 외국인 관광객들을 받는 숙박업소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예약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당분간은 한국 관광 자체를 꺼리는 경우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불안하기는 해요. 물론 마지막 연말이 있는데 아직 예약이 다 안 차온 것도 있고. 저희 숙박업소는 이제 외국인도 많이 오시는데 외국인들이 이제 찾자고 하면은 곤란하죠, 저희. 오는 8일 전주를 방문하기로 했던 해외 방송국 임직원들도 비상계엄 소식에 방문 연기 의사를 전해오기도 했습니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자발적으로 주말 계획을 취소하고 정권 퇴진 집회 참가를 위해 상경 계획을 세우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그날 사실 밤잠을 설칠 정도로 너무 화가 나고 붕괴도 되고 이게 나란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에만 있지 않고 우선 서울에 가서 주말에라도 동참을 해야 되겠다. 불법적인 비상계엄이 국가 브랜드 가치를 떨어뜨리고 경제 불안만 높이면서 민생은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주연입니다. 5.18 민주화운동을 배경으로 한 소설 소년이 온다를 쓴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시상식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시상식은 알프레드 노벨의 기일에 맞춰 우리 시간으로 11일 밤 0시를 전후해 스웨덴 현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광주시는 스웨덴에서 열리는 노벨상 시상식 일정에 맞춰 내일 저녁 8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광주시청 시민홀에서 축하 행사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MBC는 한강 작가의 시상식을 TV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2024년 팍팍한 가운데서도 기아 타이거즈와 김도영 선수 때문에 버틸 수 있었다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 인터뷰온의 주인공은 프로야구 역대 최고 기록들을 갈아치우며 KBO MVP 선수가 된 기아 타이거즈 김도영 선수를 홍진선 아나운서가 만나고 왔습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김도영 선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고생 많으셨어요. 네,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올해 김도영 선수께서 세우신 기록이 엄청납니다. 최연소 최소 경기 30-30에 기아의 통합 우승에 그리고 최소 타석 사이클링 히트에 KBO MVP 영예까지 프로 3년 차신데 그것도 한 시즌 만에 이런 기록들을 대기록들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어떠세요? 본인이 세운 기록을 쭉 듣고 있으면? 다시 이제 시즌을 되돌아보면 어떻게 했는 기록인가 조금 싶기도 하고 조금 아직 그런 기록을 달성했다는 거에 실감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기록을 좀 꾸준히 달성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노력할 생각입니다. 네. 지난해까지 데뷔하시고 2시즌 동안은 부상 때문에 풀타임 소화를 못 하셨어요. 나이가 어렸는데 그때 기분은 어땠는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믿고 버티면서 어떤 준비를 하면서 올해 시즌을 맞이하게 됐는지 그 마음속 얘기를 좀 듣고 싶거든요. 일단 좀 많이 부상 당했을 때 당시에는 되게 힘들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며칠간 계속 힘들었던 게 좀 기억에 남고, 네. 그 이후에는 다시 시즌을 또 길게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마음 다잡고 한 시즌을 풀로 뛸 몸을 좀 단단히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이나 트레이닝 쪽에 조금 중점을 많이 뒀고, 일단 부상으로 기술 훈련을 하지 못해서 좀 트레이닝을 조금 더 신중하게 임했던 것 같습니다. 한 해를 쭉 돌아보면 그래도 나는 이 순간이 꼭 사진처럼 딱 기억에 남는다 하는 순간이 있나요? 제가 살면서 우승을 처음 해봐가지고 우승한 그 순간에 되게 기억에 남고, 정규 시즌 뭐 한국 시리즈 우승했을 때도 되게 좋았지만 정규 시즌 우승했을 때 그 기분이 되게 좋았던 걸로 기억이 나요. 네, 그래요. 저희도 그 순간 기억납니다. 네. 어떻게 스스로 생각해도 이건 내가 좀 아쉬웠다 하는 부분이 있나요? 뭐 그건 올해 저 스스로도 수비가 부족했다고 많이 생각을 해서 내년엔 뭐 수비 성장을 당연히 할 수 있을 거고, 할 수 있게끔 또 비시즌의 준비를 좀 단단히 할 생각입니다. 네, 수비의 부분을 더 보강하겠다. 예, 5툴 선수라고 그러잖아요. 이것저것 정말 다 이렇게 밸런스가 좋은 선수인데, 그런데 우리가 또 깜짝 놀랐던 것이 김도영 선수의 스타성과 예능감이었어요. 그런 날 있잖아요. 그리고 또 KBO의 그 하얀색 수트까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연구를 좀 하시는 거예요? 주변에서 조언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팬들 그거 궁금해하는데 얘기 좀 해주세요. 일단 제가 뭐 주변에서도 스타성 있다 하고 막 그런 소리를 많이 듣다 보니까 진짜로 야구 발전에 있어서는 이런 선수들이 몇 명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더욱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튀려고 노력을 하고, 튈 때는 튀려고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멘트도 나오고 그런 복장도 입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한국 야구가 되게 더 유명해졌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네, 그런 생각밖에 없었어요. 아, 그래요. 좋습니다. 도영아, 너 땜시 살아야. 예, 이 얘기 참 많이 듣고 또 보시기도 하셨을 텐데, 김도영 선수에게 타이거즈 팬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저에게 뭐 힘이 된다고 많이 말을 하는데 진짜 보통 힘이 아닌 것 같아요. 되게 강한 힘을 주시고, 올해 초반에 제가 부진할 때도 반등을 할 수 있었던 건 팬분들 덕분이지 않았나 생각을 해서 팬분들께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팬 서비스도 더 잘하려고 하고, 보면 더 웃으면서 반갑게 인사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만장일치 MVP 그리고 이제 40-40이 야구 선수로서의 목표다라고 하시던데 그 얘기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일단 올해 제가 40-40을 도전은 했지만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목표로 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아주 큰 목표는 뭐 부상 없이 한 시즌을 똑같이 치르는 게 목표지만 그래도 치르면서 하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40-40을 꼽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일단 기아 타이거즈에 있는 동안 계속 우승을 좀 자주 하는 팀이 됐으면 좋겠고, 네. 일단 끝이 좋아야 좋은 선수로 생각을 해서
뭐 제가 아직 한참 남았지만 그래도 은퇴할 때 팬분들께서 되게 아쉬움이 많은 그런 선수였다고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개인 김도영으로서는 어떤 목표가 있으십니까? 그냥 일단 논란 하나도 없이 팬분들께서 제 유니폼을 입어주셨을 때 창피함이 하나도 없게끔 하는 게 인간 김도영으로서는 그게 목표고, 그냥 주변 사람들한테도 좀 도움이 많이 되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있어서 배품을 많이 하고 싶어요, 주변 사람들한테. 네. 항상 건강하시고요. 네. 다치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출근길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곡성의 기온은 영하 4, 5도 안팎까지 낮아졌고요. 그 밖에 전남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도 영하권 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온이 이렇게 낮아진 데다 어제 눈비가 내린 지역도 있어서 출근길 도로에 살얼음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날은 춥겠지만 하늘은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종일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도 내내 좋음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광주의 오늘 아침 기온 1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한 수준에서 시작했습니다. 한낮 기온은 8도로 낮 기온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습니다. 무안과 영암의 낮 기온 9도, 강진과 장흥 10도 안팎으로 낮 동안의 추위는 어제보단 덜하겠습니다. 곡성의 현재 기온 아직도 영하권에 머물러 있고요. 한낮 기온 8도 안팎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에서 2m 안팎으로 일겠습니다. 이번 주 후반이면 광주에서도 영하권 추위가 나타나겠고요. 다가오는 금요일부터 주말 사이에는 또다시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